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박사입니다. 얼마 전 백악관 프레스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홍콩 피닉스 TV의 기자 간에 인상적인 문답이 있었습니다. 홍콩의 이 여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죠. 미국은 이번 질병 사태에 대해서 중국과 협력해서 대응해 나갈 그럴 생각은 없는가? 이렇게 말이죠.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 여기자에게 반문을 합니다. Newspaper. Who are you with? Hong Kong Phoenix TV. Who owns that? China? It's Is it owned by based in China? Hong Kong. No, is it owned by the state? No, it's not. It's a private owned company. Okay, good. 이 문답은 곧바로 화제가 됐죠. 왜냐하면 홍콩 피닉스 TV의 기자의 이 답변은 홍콩은 중국에 속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이 문답 내용은 누리꾼들이 전 세계로 퍼나르게 되었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은 장면에 주목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반중 인사 중에 한 사람인 짱텐량 교수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지적한 바가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짱텐량은 이번 문답에서 그 홍콩 여기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던 그것이 홍콩은 중국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여기자의 질문이었던 이번 전 세계적인 질병 사태에 대응해서 미중이 협력할 의사가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답이야말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I'll let you know. I'll give you a good answer to that in a few months. I wanted to see what they do. Because it's time for them to help us. Okay? It's time right now for China to help us. And hopefully they do. And if they don't, that's okay too. 이 대답은 상당한 사람들에게 어쩐지 동문서답 같다는 이제 이런 평가를 받았고 또 이런 일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간의 행동에 비추어서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짱텐양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 여기자의 질문에 대답을 한 것이다. 즉 이번 질병 사태에 대응해서 중국과 협력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먼저 중국의 행동을 보겠다는 것인데 아무튼 이날에 있었던 그 질의응답을 되짚어보면 이번 일의 배경이 되는 미중 외교상에 있어서의 몇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 박사가 지금은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 미중이 협력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이를 이어받기라도 하듯이 주미 중국 대사인 최티엔카이가 뉴욕타임즈에 역시 미국과 중국은 협력해서 이번 질병 사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글을 기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상당히 냉소적이었죠. 국무부 대변인인 모건 오터거스는 협력 조치, 우리 함께 중국 내에 들어가서 이번 질병이 어떻게 발생을 했고 어디서 시작이 됐고 어떤 상황을 거쳤는지 시민들이 자유롭게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번 같이 조사를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협력이라는 것은 투명하고 성실해야지 레토릭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 또 대응해서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이 언제든지 중국에 와라. 길거리 아무나 붙잡고 얘기를 해봐라. 중국은 자유로우니까 뭐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해서 사람들이 어이없어 하기도 했죠. 사실 지금까지 중국 외교부가 보여준 발언을 보면 상당히 미숙한 면이 많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국 외교부 내에서도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방금 말씀드린 최텐카이의 경우에도 본국 외교부의 발언과는 궤를 같이 하지 않는 발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핏 모순되어 보이는 이런 중국의 태도는 사실 중국에 오래 있었던 분들한테는 그렇게 생경하지 않은 장면일 것입니다. 많은 상황에 있어서 중국 사람들이 내심으로는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하고 문제 발생 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죽어도 얼굴은 세워야 되겠고 그래서 끝까지 자기는 잘못하지 않았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이런 장면을 중국에서 살다 보면 많이 접합니다. 중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 사이에 농담처럼 회자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세계의 메이를 좋아한다고요. 메이는 없다는 말인데 일을 시작할 때는 메이원티, 문제없다. 그리고 뭔가 조짐이 이상해져서 지적을 하면 메이관시, 관계없다.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정작 문제가 터지면 메이반파, 방법이 없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흐르는 말입니다. 대국적인 견지에서 봐서 현재 중국 외교부의 대응은 바로 이런 식의 흐름이라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를 잘못 만났죠. 트럼프 대통령의 반중 태도는 유명한 것이죠. 국가서열 2위인 펜스 부통령의 경우에도 트럼프보다 더 강경하면 강경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대중 강경론자죠. 국가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위원장도 수십 년에 걸쳐서 반공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는 사람이죠. 국가서열 4위인 미국 상원위원회 임시의장도 마사 맥셀리 같은 사람도 미국 최초의 여성 전투편대장으로서 상당히 강경한 인물이죠. 그리고 볼튼의
후임으로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된 오브라이언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오바마 행정부부터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남중국해 진출을 우려해서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줄기차게 주장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현재 미국 행정부 내에서 중국에 대한 지정학적 전략을 가장 깊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지고 있죠. 또 부보좌관으로 임명이 된 매튜 포팅어, 이 사람의 경우도 중국에서 수년 동안 로이터의 기자 생활을 하다가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정에 공분을 느끼고 군대에 입대를 한 사람입니다. 폐는 총보다 강하다지만 총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은 그 후에 중동에도 가서 전투에도 참여를 하고 이랬던 인물이죠. 중국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하며 중국의 밑바닥 그리고 이면 이런 것들을 잘 아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군대를 퇴역해서 기자를 하는 사람은 봤어도 기자를 하고 나서 군대를 가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미국 정부의 대중 라인은 역대 최강경의 자세인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고 결코 중국이 강짜를 부린다고 해서 부드럽게 달래거나 얼르거나 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대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이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 내용 중에 방점이 어디에 찍히느냐가 사람마다 해석이 다른 것입니다. 장텐량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답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요구를 할 생각이 있지만 시기를 지금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그것은 아마도 미중 무역 협상의 결과를 이행하라든가 해서 중국이 먼저 이번 질병 사태 이전에 내놓아야 할 것을 다 내놓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번 질병 사태에 인한 것을 계산을 하겠다. 이런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칫 지금 먼저 중국에 대해서 손해배상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을 꺼내면 중국 정부는 그것을 기화로 삼아서 다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지인을 빼고 시간을 끌고 심지어 무역협상에서 합의된 내용도 이런 상황에서는 지키지 못하겠다고 한다든가 이럴 것을 걱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중국이 내놓을 것을 다 내놓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 요구할 것을 내놓겠다.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텐량의 시각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단순히 경제적 배상 요구를 할 거라고는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제 11월이면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시작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in a few months라는 표현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2, 3개월 후에라는 말이 되죠. 그러면 7, 8월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11월 대선으로부터 한 3, 4개월 전쯤에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압박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그런 점을 시사한다고 저는 생각하죠. 그리고 이것은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지금은 중국에게 보복을 할 때가 아니다 라고 한 발언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방점을 지금은 이라는 세 글자에 둔다면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가 서로 연결이 돼서 의미를 갖기 시작하죠. 바로 지난주에 타이완 해협에서 또다시 인민해방군과 미군 그리고 타이완의 군대가 서로 긴장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쪽에서 전투기와 폭격기를 포함한 편대를 타이완 쪽으로 보냈던 것이고 또 항공모함 랴오닝호를 타이완 쪽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것을 미국의 항공모함 4척이 모두 코로나 발병으로 괌으로 돌아가서 발이 묶여있는 이 상황에서 응수타진을 대응에 대한 시험을 해보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항공모함 루즈벨트호의 함장이 코로나 감염 사실을 알림으로써 군사 기밀을 누출했다고 해서 면직이 되었는데 그 뒤에 슬그머니 미 태평양 함대의 4척의 항공모함이 모두 감염이 되었으며 괌으로 회항해 있다는 사실을 흘린 것입니다. 저는 좀 과민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이것은 아마 미군 쪽의 역정보 공작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중국으로 하여금 정말 미국 항공모함 4척이 모두 기동 불가능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게 만드는 이제 그런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단지 저의 추측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중국과 미국 간의 군사적 긴장이 점점 더 상승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어쩌면 몇 달 후에 있을 미국 행정부의 조치가 최악의 경우에는 군사적 충돌도 고려하겠다는 배제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미국인들에게 빨리 미국으로 돌아오라 아니면 장기적으로 해외에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발표를 한 것이라든가 주 타이완 대사관 역할을 하고 있는 AIT에서 타이완은 전쟁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든가 타이완의 일반 가구에서도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총기류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식의 심상치 않은 발언을 하는 것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죠. 물론 재외국민에게 귀
귀국을 권유하는 것은 지금 당장 무슨 전쟁이 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번 질병으로 인해서 미국으로 귀국할 수 있는 항공편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을 우려한 조치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된 의도가 그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여건이 미국과 중국이 점점 충돌해가는 양상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해도 혹시라도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 충돌을 한다고 하면 중국에서 최근 거리에 있는 미군 기지, 그것은 모두 대한민국 안에 있는 미군 기지들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이 불똥이 우리에게까지 튀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미중 간의 갈등을 계속 지켜봐야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